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집중투자와 분산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산 배분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집중투자, 분산투자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높은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소수 종목으로 집중적으로 매입한 투자를 말하고요. 여러 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고 해도 한 섹터에 다 속해 있는 투자라면 집중투자라고 볼 수 있고요. 집중투자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비해서 위험을 분배해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는 분산투자의 정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분산투자는 여러 가지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투자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비중을 많이 넣어서 투자하기 마련이고 주식 위주로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채권이나 금, 가상자산 같은 걸 투자하지 않으시는 분이 더 많죠. 또 암호화폐 쪽만 투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섹터나 자산별로 집중되어 있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나스닥백 지수에 투자하는 QQQ ETF 같은 거에 올인을 한다든지 최근 10년 동안 가장 좋은 수익률을 거둔 주식 ETF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이를 몰빵 투자라고 지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자산 배분은 분산 투자의 일종인데 분산 투자는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한다는 느낌인데 자산 배분은 여러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분산 투자라면 섹터별로 나눈다든지 소형주, 대형주를 나눈다든지 가치주와 성장주로 나누는 분산 투자가 있을 거고 자산 배분은 그 주식의 범주를 넘어서 위험자산 주식과 안전자산 미국채 말고도 여러 가지 채권들이 있죠. 그리고 대체자산인 금, 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그리고 현금 이런 시장에 모두 분산해서 투자하는 걸 자산 배분 투자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자산 배분해서 돈을 언제 모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높은 수익률의 종목에 몰빵 투자해서 한 번에 수익률이 크게 나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을 보고서 아니면 직접 투자했을 때 그렇게 수익이 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와 자산 배분 투자의 수익률을 비교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 돈을 벌 수가 없다. 실제로 시중에 떠도는 얘기 중에 수익금이 적을 때는 한 종목에 올인해서 거기서 큰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불린 다음에 자산 배분 같은 거는 기관 투자나 연기금이나 아니면 최소한 투자금을 많이 불리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굴리는 게 자산 배분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집중 투자, 몰빵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연속해서 투자에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거든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주식 계좌의 전체 총 자산이 연도별로 얼마나 불어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내 기업 평균 수익률, 장기 투자 수익률을 알 수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한 종목씩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도 있죠. 아니면 그걸 합산해서 장기로 보면 계좌가 생각보다 불어나지 않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고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 몰빵 투자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100명 중에 뭐 1명이 될까 말까 한 비율로 극히 낮은 일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기업 평균을 높이는 자산 배분 투자는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손실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들이 성공을 맛볼 수가 있죠. 물론 수익률은 조금 더 떨어지지만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 자산 배분 투자는 기업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산술 평균과 기업 평균의 차이는 단발적이고 독립적인 확률을 계산하는 게 산술 평균이고요. 확률적 계산을 할 때 곱셈으로 연속해서 계산하는 걸 기업 평균이 하는데 투자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투자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번에 미국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스파이에 투자해서 10%의 수익을 냈어요. 근데 그걸로 투자자의 모든 투자가 마무리된 게 아니죠. 그 수익이 난 금액을 가지고 또 다음 투자를 할 거고 그리고 거기서 손실이 나던 수익이 나던 그 금액을 가지고 또 다음 투자를 이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투자라는 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A라는 투자를 성공하면 또 B라는 투자에 성공해야 되고 B라는 투자에 성공한 걸로 다시 C라는 투자에 성공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술평균의 계산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장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장기 투자의 수익률은 수익의 극대화와 손실의 최소화가 모두 필요한 거고요. 자산 배분은 수익의 극대화는 좀 떨어지지만 손실의 최소화에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거고, 수익률이 낮아서 목돈을 모으기 힘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른데, 문제는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많이 하고 익숙해지면, 저 같은 경우는 자산 배분한 지가 횟수로 따지면 거의 2019년서부터 했으니까 5년 됐네요. 그리고 금리 사이클로 따지면 한 바퀴를 돌고 두 번째 금리 사이클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자산 배분에 숙달이 돼 있고, 비중 조절을 통해서 각 자산들의 비중을 분산해서 안정성 있게 패시브 투자하는 거에 대한 숙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 80%의 자산을 모두 자산 배분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전 재산을 자산 배분한다 보시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총 자산이 10억이 있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볼게요. 근데 주식 투자를 1억 가지고 하고 있고, 1억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8억은 집에 투자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분은 이 주식 투자 1억 원을 한 종목에 몰빵 투자했어요. TQQQ라는 아주 극단적인 나스닥 100 3배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를 샀단 말이에요. 한 종목만 딱 샀어요. 1억으로 TQ 한 종목을. 그런데 잘 풀려서 100% 수익이 났어요. 그럼 이분은 1억의 수익금으로 2억이라는 자산이 생겼죠. 근데 TQ를 투자했을 때 100%의 수익을 항상 거둘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정말 쉽지 않겠죠. 그리고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40% 하락하면 거의 TQ는 99% 하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잃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스닥이 37% 하락하는 거 2022년에 보셨죠. 그런 식으로 리스크를 안고 극단적인 실패에서는 내 자산이 날아가는 거를 감수하고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1억 원을 몰빵 올인을 했는데 1억의 수익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자산 배분에 숙달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총 자산 10억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자산 배분으로 10억을 돌릴 수 있게 돼요. 어떻게 금융자산에 10억을 투자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총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자산 배분 투자해도 이런 손실을 최소화하고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능력만 있다면 패시브 투자로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총자산 10억인 사람이 8억으로 집을 샀어요. 8억에 집을 샀는데 내 돈은 5억이고 대출이 3억이다. 이런 식이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내 총자산에서 80%가 집을 샀는데 불안해서 하루하루 잠을 잘 수가 없나요? 아니죠. 8억 원으로 집을 샀는데 내 자산의 80%로 어떤 한 매물을 산 거잖아요. 근데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집이라는 자산의 변동성이 적고 우상향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투자로 인한 일상생활의 지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패시브 투자가 되는 거죠. 자산 배분은 금융자산을 비유하자면 집을 산다는 표현처럼 그렇게 변동성을 낮춰서 안정적으로 패시브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총자산 10억을 가진 사람이 자산 배분을 10억을 투자했어요. 주식, 채권, 금, 현금 이렇게 투자했는데 4분의 1씩 투자했다고 치면, 주식은 2.5억, 채권은 2.5억, 금은 2.5억, 현금은 2.5억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했다고 쳤을 때 자산 배분에서 10% 수익이 생각보다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평균 수익률이 10%를 넘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최근에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생겨서 자산 배분의 치트키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을 조금만 포함해도 자산 배분 수익률이 확 올라가게 돼요. 여기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연간 수익률이 120%이기 때문에 10억에서 1억, 그러니까 10%만 비트코인에 투자했어도 자산 배분 수익이 2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자산 배분으로 10% 수익이 크게 어렵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10억을 자산 배분했는데 10%의 수익이 나면 수익금이 어떻게 되죠? 1억 원이 되죠. 그럼 아까 10억을 가진 사람이 주식 투자를 1억 해서 극단적인 리스크에 노출돼서 수익률을 극대화해도 1억의 수익금이었는데 10억을 패시브 투자로 돌렸더니 1억 원의 수익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번 돈은 똑같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에서 돈을 못 모으는 게 아니고, 자산 배분을 해도 자산 배분에 익숙해져서 투자금 자체를 높이게 되면 결국에는 그 투자금에서 나오는 패시브 수익도 상당한 수익금이 되고, 어떻게 보면 총 자산의 일부만 가지고 몰빵 투자하는 방식보다 더 큰 수익금을 거둘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총 자산이 10억인데 주식 투자를 10억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주식만 하는 거예요. 모든 자산을 주식에 몰빵. 그리고 그 몰빵을 TQ에 다 몰빵을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 사람은 10억의 수익금이 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재산 10억을 주식 투자에 다 하는데 그거를 현금도 없이 몰빵을 한다고요. 그것도 TQ에. 그러면은 만약에 나스닥 40% 하락하면
전 재산이 파산하게 되는 거죠. 영원으로. 그렇게 투자한 사람은 없다는 거를 다들 아실 거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극단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예시인데, 산술평균 수익률과 기업평균 수익률의 차이, 문병록 교수님이 쓴 매트릭스 스튜디오에 나오는 예시죠. 산술평균 수익률은 일회성 투자 수익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고, 기업평균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투자의 수익률을 계산할 때 쓴다고 보시면 돼요. 룰렛을 돌리는 거예요. 룰렛이 A하고 B가 있는데 판이 돌아가서 멈출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멈췄을 때 3배에 멈추면 투자금이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배에 멈추면 2배가 되는데 5배짜리도 있어요. 근데 0.01배가 있어요. 거의 99% 마이너스네요. 그 다음에 룰렛 B는 높은 수익률은 많이 없어요. 1.2배도 있고 1배도 있고, 이건 본전이죠. 근데 하락하는 게 20% 마이너스, 0.8배가 최하예요. 그러니까 하락률이 좀 낮지만 극대화된 수익률은 좀 적죠. 여긴 2배인데 룰렛 A에는 2배, 3배, 5배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딱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서 룰렛을 딱 한 번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룰렛 A와 B에 돈 1억 원을 냈을 때 어떤 룰렛에 걸어야지 맞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서는 당연히 이 룰렛을 한 번만 돌리기 때문에 룰렛 A의 산술평균 수익을 구하게 돼요. 산술평균 수익은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0.01을 모두 더해서 4로 나눈 거죠. 그리고 기업평균 수익률은 곱셈으로 계산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룰렛 A의 산술평균 수익률은 2.5배가 나오고요. 룰렛 B는 1.25배가 나오거든요. 한 번만 돌린다면 여기 물론 쪽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룰렛 A에 거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게 정상이에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로 베팅을 하는 거예요. 룰렛 A에 베팅하는 거죠. 근데 실제 투자는 어떻게 되냐면 룰렛 A를 한번 던졌어요. 투자가 끝났다고 쳤을 때 또 한 번 다시 투자를 하게 되죠. 한 번만 투자하고 나오면 그냥 가장 높은 거에 베팅해도 되는데 산술평균만 생각해도 되지만 실제로 투자는 연속해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내가 보지도 않는 순간에 패시브로 계속 하고 있어야 되죠.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산술평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곱셈으로 계산되는 기업평균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의 확률 사건이 다음 확률 사건과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만약에 1.2배가 됐으면 투자금이 그 다음에 다시 2배가 되면 총 2.4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투자가. 그러면 그 차이를 이해한 상태에서 한번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1억 원을 내고 룰렛을 한 번 돌릴 때 기대 수익률은 산술평균을 계산하면 되죠. A는 2.5배니까 2억 5천만 원의 기대값이 나오고요. B는 1억 2,500만 원의 기대값이 나와요. 당연히 A에 거는 게 맞겠죠. 근데 4번을 투자한다 생각해볼게요. 1억 원을 내고 4번을 반복할 때는 산술평균하면 안 되고 기하평균을 계산하게 되면 A는 원금이 아까 1억 원이었는데 4번 돌리면 3천만 원이 돼요. 그게 이 하락하는 게 너무 99% 마이너스가 커서 원금이 쭉쭉 줄어드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룰렛 B는 4번 돌리니까 1억이 아니고 늘어났어요. 1억 9천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위에하고 아래를 보면 한 번 돌렸을 때는 A가 많은데 4번 돌리면 B가 많죠. 그리고 둘 다 한 번 돌렸을 때는 원금보다 기대값이 높았지만 4번 돌리니까 A는 원금보다 기대값이 낮아졌죠. B는 더 높아졌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억 원을 내고 만약에 룰렛을 40회 돌렸다. 40회 돌리면은 룰렛 A에서는 돈이 590원으로 줄어들어요. 거의 제로로 수렴하고 있는 거죠. 근데 B는 계속해서 늘어나요. 이렇게 681억 원까지 올라간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룰렛 A의 기하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0.74가 나왔고 룰렛 B의 기하평균은 1.18이었던 거예요. 기하평균이 1이 넘어야 곱하기 할 때 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할 때 계좌가 불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하평균이 1 이하가 돼버리면 투자를 지속할수록 손해가 나게 되는 거죠. 기하평균이 낮아지는 이유는 뭐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크거나 하락률이 큰 확률이 있으면 기하평균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는 하락할 때 잃을 때 적게 잃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자산을 방어가 돼야 장기적으로 수익이 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나서 자산배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자산배분 투자는 이 룰렛 B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몰빵 투자는 룰렛 A를 돌린다고 볼 수 있고요.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은 룰렛 A로 성공한 사람도 나와요. 100번 돌렸는데 0.01이 100번 동안 안 나온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0명은 아니니까.
그런 사람은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한 번 걸리는 순간 결국에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리는 룰렛비보다 못한 수익률이 나오게 된다. 이게 자산배분 투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일반적이고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산배분 장점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하면서 맞춰볼게요. 먼저 패시브 투자가 가능하죠. 패시브 투자가 가능하니까 심리적인 안정이 있어서요. 일상의 자유가 생기고요. 시간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차트나 가격을 전혀 보지 않아도 알아서 돈이 벌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도 꽤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비트코인에 몰빵을 했다, 올인을 했다면 잠을 못 자고, 오를 때는 기분이 너무 좋고 떨어질 때는 기분이 굉장히 다운되겠죠.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몰빵 투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자산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 내 자산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패시브 투자로 돌리게 되면, 그러니까 비중 조절하며 돌리게 되면 그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저는 퀀트 투자를 3, 4년 정도 하다가 자산 배분을 5년에서 지금 패시브 투자 경력이 거의 8년, 10년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패시브 투자를 해보다 보면 이제는 패시브 투자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부업으로 하듯이 투자를 하면서 제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돌아가는 일종의 자동 일터 같은 게 생긴 느낌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적고 손실 확률이 적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까 룰렛 A, B에서 본 예시처럼 장기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죠. 기하 평균이 높아져서 그래요. 룰렛 B를 돌릴 때 한 번 돌릴 때는 기대 수익이 많이 안 나지만 여러 번 돌릴 때 수익이 난다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안다면, 그러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했으면 확실하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투자금을 못 늘릴 이유가 없겠죠. 장기 투자를 돈 벌 확률도 높아. 투자도 패시브라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신경 안 써도 돼. 이러면 당연히 투자금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투자금을 늘리게 돼서 수익금이 오히려 극대화될 수 있다. 근데 한 종목에만 투자하거나 너무 변동성이 큰 종목에 몰빵하는 경우는 이렇게 극대화를 못 시켜요. 망하면 파산이 될 수 있는데 일상생활이 자유롭게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물론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쪽박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 배분은 분산 투자를 다양한 자산들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자산들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금 투자를 벌써 2번째 성공하고 있는데 2019년에도 저가매수 고가매도 성공했고 지금도 저가매수 성공해서 현재 거의 40-50% 수익 중이고요. 비트코인도 거의 현재 제 계좌 기준으로는 크립토 계좌가 20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었냐? 자산 배분의 하나의 자산으로서 자산의 사이클과 자산의 특성 같은 거를 분석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 자산이 저점일 때 지금은 저점 구간이지만 나중에 고점 구간이 나올 수 있구나 하면서 자산 배분으로서 이런 대체 자산을 편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준비가 돼 있었고 기회가 오니까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자산에만 몰빵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예를 들면 한국 주식만 하는 사람이었다든지 아니면 미국 주식만 하고 채권은 안 하고 금, 비트코인 쳐다도 안 봤다든지 그런 식으로 됐으면 이런 기회들을 다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식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못해 현금으로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하다 보면 이런 다양한 자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경제적 목표가 있겠죠. 100억을 모으고 싶다, 50억을 모으고 싶다, 40억을 모으고 싶다, 자기만의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를 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시간의 자유와 일상의 자유를 얻으려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자산 배분으로 했다면 당연히 여태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똑같이 패시브 투자에서 돈이 일하게 세팅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죠. 그게 전 투자의 목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몰빵 투자로 50억을 벌거나 100억을 벌었다 해도 그거를 앞으로 계속 몰빵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다가 50억 날릴 수 있으니까. 그럼 그때 가서 자산 배분을 해서 패시브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라는 게 안 해보던 걸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고 연습이 되고 습관이 돼서 투자라는 게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기는 거지, 갑자기 막 바뀌어가지고 카멜레온처럼 원래 몰빵 투자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돈 벌고 나서 투자를 안 한다,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승자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만의 방식을 계속 고집해서 하다가 다 난리잖아요. 뭐 유명한 투자자인 제시 리버무도 결국에는 파산을 했죠. 만약에 자산 배분이 아닌 방식으로 경제적 목표를 이뤘다면 나중에 그걸 지키는 거에 대한 또 한 번의 도전이라는 게 주어지는데, 자산 배분 방식은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돈만 모이면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바로 획득할 수 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한 달 전부터 올린 영상들 중에서 미국 주식, 미국채, 그리고 금,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그 전망은 거의 지금 변함이 없고요. 첫 번째 금리나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장을 즐기고 있거든요. 원하는 방향으로 됐고 다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업데이트를 또 해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기본적인 스터디 영상도 종종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